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는 10분 인사이트 10 최명진 CFP입니다. 오늘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동상이몽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올 한 해 골드만삭스의 베이스라인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금리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처럼 매우 비둘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또한 보험성 인하로 10% 확률과 리세션 확률로 30%를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경제 데이터들은 금융시장의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을 지우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먼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물가 데이터인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를 보면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 수준에서 물가를 통제하기를 바라는 연준의 목표치와는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특히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또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자재와 재료비 등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물가 비용을 언급한 기업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말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하락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비용 관련 언급이 최근 다시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원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러한 비용 부담은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전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 즉 채권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채권 시장에서도 한번 바라볼까요? 이 채권 시장에서도 이 물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BEI 지수는 이 정부나 특정 기관의 판단이 아닌 이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현재 금융시장이 체감하는 물가 압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이겠죠. 이 BEI 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만약 향후에 한 10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면은 사람들은 일반 국채보다는 이 물가를 방어해주는 물가 연동 국채를 더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즉, BEI 지수는 이 국채 금리하고 빼기 물가 연동 국채 금리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이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이 물가 연동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물가 연동 국채의 금리는 내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일반 국채 금리와의 격차는 벌어지죠. 결국 이 BI 지수는 위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 반대로 물가가 안정될 것 같다면은 이 격차는 줄어들면서 내려가겠죠. 이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확인하는 척도는 오른쪽과 같이 10년물의 BI 지수로 쓰이며 이 왼쪽에 단기적인 2년물 BI 지수는 이 경기 사이클이나 유가 급등락 등 가까운 미래의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하긴 합니다. 현재는 이 단기인 2년물과 장기인 10년물 BI 지수 모두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를 가장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인 1일 날 발표하는 제조업 PMI의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물가 상승의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 가격 지수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이 3월 달에 78.3에서 4월 달에 84.6으로 무려 6.3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이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동시에 그 속도 또한 매우 빨라졌음을 볼 수 있겠죠. 이는 제조업체들의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뜻하며 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이 고용 지표는 현재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는 52.7로 양호하지만은 고용 지수는 4월 달 46.4를 기록하면서 31개월째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뉴 올더스라고 하는 신규 주문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생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고용이 준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동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을 시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58%가 금리 인하를 여전히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죠. 해당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1회이나 33%하고 현재 금리의 동결이 29%에 쏠려 있다는 점은 이 공격적인 인하보다도 이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완화를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반대로 금리 인상을 점치는 비율도 10%가 존재하는 것도 이 시장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공포가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금융시장이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이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리하자면은 금융시장은 연내 2회 금리 인상을 기대합니다. 이 연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근원 PC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속 상승 중이고 기업들의 물가 압력 또한 계속 높아지면서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채권 시장의 데이터도 물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 발표되는 제조업 PMI의 이 복합적인 내용, 특히나 이 신규 주문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고용은 감소하고 이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결국 이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은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이 고용은 따라오지 못하는 불균형한 확장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금융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죠. 향후 연준의 스탠스와 이를 바라보는 이 금융시장의 해석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린다라고 하면은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도 불안하겠죠. 차라리 지금처럼 동결로 가는 게 금융시장에서는 호재일 겁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발생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금융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겠죠. 이 지속해서 물가 데이터와 실물 경제를 추적할 수 있는 고용과
소비 데이터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물가에 대한 동상이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